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막말 리스트를 공개하며 상호 비방전을 벌이는가 하면 가족을 끌어들여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독인 객인이라고 둘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제 불찰입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 불찰과 또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죠. 인스타에다 그런 사과 스토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주고 승인을 했으니까. 나비호가 중국 북경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죠.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번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때 쓰는 말입니다. 국내인 대선판에도 이 나비효과가 덮친 것 같은데요. 나비효과가 아니라 개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말 한마디, 실언 논란과 유감, 그리고 송구, 그리고 개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밀리 비즈니스 그룹까지 번졌는데요. 전두환 발언의 후폭풍이 이렇게 계속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른바 윤홍대전이 격화되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일단 2명은 윤석열, 홍준표 후보 2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히든카드 1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대전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캠프에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올린 반려견을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 처 같고요. 윤 전 총장이 밝힌 개사과 사건의 전말입니다. 대구 토론회가 있던 지난 20일 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반려견을 집 근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캠프 SNS 담당 직원이 사과를 주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경쟁 후보 캠프에서는 부인 리스크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개사과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가 집이 맞네 아니네, 김건희 씨 사무실이네 아니네 등등 여러 얘기들이 오가는데요. 특히 홍준표 캠프는 윤 전 총장 SNS 운영의 주도권을 김건희 씨 측이 갖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가족이 계속 거론되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나 진짜 열받아. 가족 건드리지 마. 함무라비 법전이라도 참고한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모양입니다. 윤 전 총장도 상대 후보의 부인을 반격의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전부 한 것인데.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반려견 사과 논란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대뜸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 꺼냈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부인 이순삼 씨가 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한마디로 홍 의원은 부인이 대놓고 선거활동에 관여하는데 왜 공개활동도 안 하는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하냐고 쏘아붙인 셈입니다. 공은 다시 홍 의원에게로 넘어왔는데요.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주는 스타일이죠. 지난 대선 때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입니다. 지금 후원회장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허물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신은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환 대상,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꼬집은 말입니다. 홍 의원은 유명 인사가 아닌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두는 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걸 흠이라고 비방하는 모 후보의 입은 꼭 개사과할 때하고 똑같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이재명의 뻔뻔함을 닮아간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끼리 서로의 부인을 두고 감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양측 캠프도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못난 날 두고 경쟁을 벌였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홍준표 캠프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실언, 망언 리스트 25선을 손수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긴장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등도 꼽혔는데요. 홍 의원 측은 처가 리스크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의 입 역시 본선에서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본선에서도 망언을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맞게 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즉각 맞불을 놨는데요. 이번엔 홍 의원의 막말 리스트 25선을 공개했습니다. 신앙인 줄 알고 뽑았지만 상단이었다. 탄핵 땅에도 싸다.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당사자하고 그 발전기를 구해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하세요. 저는 기억하죠. 저놈이 그때 민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민당 대체하라고 그렇다고 저할 수도 없고. 이 밖에도 2대 계집애들,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한 후보, 망둥이 등이 언급이 됐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홍 의원의 막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 늘 품격 문제가 따라붙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홍 후보가 대선에 나간다면 필패할 것이라면서 홍준표 캠프와 똑같은 말로 맞받아쳤군요. 이렇게 나쁘끄러운 어록들을 서로 공개하며 자멸로 치닫는 형국이 되자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홍 대전이 아니라 윤홍 폭망이란 건데요. 반면 속으로 웃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어부지리를 노린 후보죠. 앞서 히든 카드라고 했던 세 번째 오늘의 인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양측을 향해 피장, 파장이고 독인, 객인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둘 모두 도덕성에서도 능력면에서도 낙제점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재명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 중 하나, 가족 중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패밀리 비즈니스, 유 전 의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유담 마케팅입니다. 원래는 그냥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지난 21일 유 전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아들 유훈동 씨와 딸 유담 씨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특히 딸 유담 씨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의 유세를 돕다가 수려한 외모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일로 당시 유 전 의원은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 이후로 유담 씨가 유 전 의원과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담 씨의 출연에 힘입어 초반 200여 명에 불과했던 실시간 접속자 수는 1,6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어때? 네, 거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보고 화장실 가라는 이야기인데. 유담장 제외하고 다들 카메라에서 사라지셔도 됩니다라는. 윤홍 대전의 틈바구니 속에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경선 마무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과열 경쟁이란 염려도 있지만요. 윤, 홍 두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경선 막판으로 갈수록 윤홍 대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 같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홍 대전 점입 박영, 유승민, 독인 개김.